제일 중요한 건데. 다시. 바보. 4차 함수 그리기에서 미분을 치면은 3차 함수가 될 거고, 그 3차 함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단히 연습을 많이 했다면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의 형태를 내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그게 크게 두 종류야. 이렇게 생긴 거, 삼중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 이렇게 휘어진 경우,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는 경우. 근데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X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여기 한쪽에 오른쪽 끝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X축이 왼쪽 끝에서 접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차 함수를 그려놓고 4차니까 미분 치면 3차겠지. 3차인데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정 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논리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외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각각의 자리가 얘는 극소 하나, 얘는 극대 하나의 양쪽의 극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게 될 거다 이거야. 그러면 4차는 실제 4차의 모습은 하나는 2차처럼 생긴 게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W처럼 생긴 게 하나 나올 수 있고요. W처럼. 얘는 W가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잠깐 멈추겠죠. 왜 멈춰요? 미분값이 0이니까. 증가를 잠깐 멈추는 거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왜? 부호 변화가 좌우에서 없으니까. 그게 극대 극소에서의 전제 조건이었잖아. 미분을 0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극대다 극소다 하는 게 아니라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극대 극소가 되는 거죠. 그치 선자?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생기면 그걸 뭐라 불러요? 거꾸로예요. 극대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극소예요. 얘네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4차 함수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이 노란색 형태로 물어본다 이거야. 어떤 4차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극대값을 가져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수식에서 뭐 하나가 비어있겠지. 그래서 그 숫자가 없고 A나 B로 돼 있겠지. 그때 그 A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극대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실근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번역해야 된다. 왜?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얘 혼자 하나니까. 얘 혼자만 극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에 예를 들어서 필수의 4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꾸미는 거예요. 필수의 4-1번처럼 fx가 x 4제곱에 더하기 4x 세제곱에 플러스 2ax 제곱에 플러스 5라고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숫자 하나만 미지수로 처리했잖아. 문자로 처리했잖아. 나머지는 다 숫자가 존재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 원래 함수 이 fx가 극대도 갖고 극소도 갖고 있고 얘가 극대 극소 모두 갖는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자식의 도함수 모습이 이 4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도함수를 만들었을 때, 즉 f'x를 만들었을 때 얘가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3개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서로 다르게. 미분 해봐야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12x 제곱에 플러스 4ax 이렇게 생겼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 그동안에 쌓아온 수학 실력이 필요해요. 자, 일단 4x 똑같이 있으니까 묶어야 되겠죠? 여기 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여기서 나오는 근 하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실근 세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때 0 하나는 이미 찾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베타하고 감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단순하게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까지만 생각하는 게 80%예요. 90%도 돼요. 대부분은 요 2차 방정식이 요 2차 함수가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라고 해서 땡 치고 말아. 그러면서 틀리는 거예요. 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좋은데 and 플러스 x값 0은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왜? 이미 여기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0 이외의 근으로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까먹어서 시험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촘촘하게 생각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이거부터 챙겨야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0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A는 0이 돼서 안 된다고부터 먼저 챙겨야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안 나와야 된다고. 0 나오면 안 된다고. 왜? 그럼 근이 겹치잖아. 겹치면 실근 3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들어갑니다. 그럼 판별식 들어가면 b제곱 9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여기서 a는 어떻게 돼요? 4분의 9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의 교집합이에요. 동시에 가만 적게 되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 답은 이렇게 되겠죠. 4분의 9보다 작은데 0은 피해야 되니까 범위를 두 군데로 쪼개야 되겠지.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0에서부터 A는 4분의 9 사이여야 됩니다가 내가 찾는 답이 됩니다. 0을 날려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걸 안 챙기면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 여러분들은 이걸 철석같이 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실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요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이 그림을 물어보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기로 물어본다고. 이해됐습니까? 학생들 머리에 저 그림 4개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해야 되느냐? 도함수의 모습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초록색 4차 함수의 모습이 이런 거가 존재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다시 입력해야죠. 그래야 5차 함수도 대비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3차 함수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4차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차는 누구의 또 도함수도 돼요? 5차 함수의 도함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5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마이너스인 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인 걸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같이 나처럼 머리를 같이 써보세요.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겠지만, 자, 얘가 음수입니다. 이번에 맨 앞에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애인 거예요. 그러면 f'(x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는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처럼 x축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똑같이 알파.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도함수 모습이. 그때 x축이 예쁘장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여기는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자, 이름도 붙여볼까요? 여기 무슨 자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이거 흰색은 아까처럼 도함수만 따지는 거죠. f 프라임 x요. 그래서 이 자리 극대 자리.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는 극대 자리. 여기는 극소 자리. 다시 여기 극대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극대 자리.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얘 그래서 베타는 아무것도 아니. 얘는 알파만 극대. 이렇게 생겼죠. 여기까지 됐죠? 요거를 집에 가서 혼자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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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연습장에다가 나 같으면 10번은 최소한 그릴 것 같아요. 완전히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극대니까 좀이나 이거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되죠? 사차함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f 프라임 x의 모습이에요. fx의 모습.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죠. 이번에는 w를 뒤집어 놓은 m자 같이 생긴 거죠. 얘는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멈칫했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증가해야 되죠. 증가하다가 내려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반대로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여기서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꼬꾸라져야 돼요. 이렇게 생겨요. 이게 4차 함수가 4차 함수인데 맨 앞에 부호가 음수일 때의 모습이에요. 아까 거랑 다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반대로 뒤집어져요. 이런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노란색으로 물어봤던 거 그거를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어요? 이 형태다. 맨 앞이 음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가 보고 있는 4차 함수가 fx가 뭐만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극소값을 가질 조건을 생각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모양을 원한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어떻게 돼? f 프라임 x가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죠. 아까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 했는데 세 실근이었잖아. 이번에는 극소값을 가질 조건이 세 실근이 되는 거야. 멘트가 달라졌잖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이너스일 때는 극소값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다 극대값만 갖고 앉았다고. 이해됐어요? 유일하게 얘 혼자만 극소를 갖는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해보라고. 이게 멘트가 바뀌잖아. 극대값이 아니라 이제 극소값이잖아.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 이딴 식으로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됐어요?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까랑 다르잖아요. 근데 달라도 물어보는 건 똑같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게 4차 함수가 그래서 109페이지가 그런 식으로 109페이지 4-2번은 아까 1번의 반대를 요구하는 거라서 반대만 그리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4차 함수 그리기예요. 그럼 4차 함수를 실제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는 거는 최대최소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지우는 동안에 연습 한번 해볼까요? 4차 함수 111페이지 5-2번에 있어요. 그거 한번 연습자들 해보세요.
같이 이거 구간 표시를 해줬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커브 관계 여러분들도 하고 있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습장하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예, 3참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이 자리가 0, 이 자리가 플러스 1.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럼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W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fx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나요? 이 자리가 0이고요. x값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값은 구해야 됩니다. 값은 구해야죠. 자, f의 0값 마이너스 1값 자꾸 0값 여기서 집어넣어야 돼. 학생들 꼭 여기다가 집어넣는 학생들이 있어. 바보같이. 이거는 이제 다 쓸모가 다 한 건데 다 써먹은 거예요. 여기다 넣어야죠. F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이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F의 1도 이렇다면 마이너스 3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 아는 사람. 이거 계산 안 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 F1은 마이너스 3일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어. 계산도 안 하고. 혹시 이유 아는 사람? 너? 선재? 뭐? 대칭이요. 이거 그림 보고 대칭해서?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똑같이 W라도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이렇게 그냥 안 맞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냥 대충 이거 W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선재 이게 똑같을 거라고 좀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W도 있어. 이 세상에. 나는 요 식을 보고 안 거예요. 그렇죠. 이 함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수학을 이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고 했죠. 꼼꼼하게. 얘 전형적인 무함수입니다. 무함수 뭔데? y 대칭. y축 대칭이에요. 이유는 차수가 여기 짝수예요. 전부 다. 짝수, 얘는 상수항이니까 빵차. 똑같아. 짝수. 여기에 저 홀수 차수가 하나도 없어. 얘 대표적인 y축 대칭 무함수야. 그러니까 x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y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1일 때도 당연히 마이너스 3인 거를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식을 봐도 알 수 있어야 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y축 대칭? 얘들이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무함수 뭐야? f의 x값이나 f의 마이너스 x값이나 항상 같은 애들 차수가 다 짝수여서 얘 짝수밖에 없잖아. 차수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확신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f0 구해야 되죠? f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고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x축, y축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x축, y축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말을 더듬어. 그럼 x축이 이쯤에 있겠지. 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y축은 어디 있겠어? x가 0일 때지? 얘죠. 이렇게 생기네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따로따로 최대 최소는 이렇게 풀고 극대 극소는 저렇게 풀고 방정식은 위로 풀고 뭐 부등식은 아래로 풀고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림 그려놓고서 푸는 거예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끝이에요. 모든 게 끝입니다. 이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연장. 이게 fx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방정식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야, 얘야.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지.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 이꼴 마이너스 2 이꼴 마이너스 5라는 것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하면 은선아?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그림 그려서 교점 개수 세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거에 이 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고등학교에서 개수 구하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라. 교점의 개수를 읽어야 되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실근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건 훌륭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푸냐? 여기가 마이너스 5래매. 이건 그렸잖아 내가 지금. 그러면 이 fx하고 이 gx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세는 거잖아. 콜? 마이너스 5 어디 있어? 여기 있겠잖아.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교점의 개수 있어 없어? 없지. 빵이야. 방정식 이거라고. 이게 방정식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똑같다고. 뒤에 가서 다시 풀어볼게.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게 하나로 퉁쳐져 있는 거야. 하나로 그림 그리기로. 이 그림을 놓고 방정식으로 물어볼 것이냐 부등식으로 물어볼 것이냐. 부등식은 그러면 뭐야? 이걸 물어보겠지. fx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fx 그려놓고 봤더니 제일 작은 값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의 범위를 안 줬으니까 무한히 올라가겠지.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또 이런 것도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에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fx로. 그러면 좀 전에 봤죠? 여기 마이너스 5보다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무조건 위에 있죠. 그러면 fx의 모든 값은 마이너스 5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답은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언제나 가능하다. 되는 거죠. 부등식이. 이건 부등식이에요. 저렇게 풀면. 그림 하나 그려놓고 방정식으로 물어보든 부등식으로 물어보든 다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도 물어봤죠. fx가 각성값을 가지냐. 그림 하나 갖고 다 푸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쉽게 풀리고 쉽게 접근이 돼요. 조금만 배우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죠. 모든 문제에 대응해서. 물어보는 컨셉만 바꾼 거니까. 뭘 물어볼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방정식 부등식도 구경 한번 해볼까? 지금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기까지 하면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3차에 따라서 자기 도함수인 f'x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극대값이 있냐 없냐도 물어볼 수 있고 극소값이 있냐 없냐도 물어볼 수 있고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물어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미분을 끝낸 것과 거의 동급이죠. 물론 디테일한 문제들은 좀 있겠지만 방정식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거기 보세요. 필세제 1번.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설명 듣지 않아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몇 페이지라고요? 119페이지. 영상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놔야지. 필수예제 1번. 문제가 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실근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생각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얘를 fx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얘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얘는 저기 뭐지? y 이퀄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와 얘의 만남인 거죠. 몇 번 만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래프와 y 이퀄 0이 몇 번 만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림 그려보면 돼요. fx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fx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12 끝이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3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될 거고 3차 정도는 지난주에 연습을 무지하게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로 도함수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이 바로 얘로 들어가면 되죠. 맨 앞이 양수잖아요. 근데 근을 두 개 갖고 있잖아요. 도함수가. 그러니까 얘 어떻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네요. 이해됐습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x가 마이너스 2자리고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x가 2자리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는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3차 정도는 바로 그릴 수 있고. 그때 y값 f의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되죠 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4에 플러스 1 그럼 얼마야? 16, 17 f의 2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5 와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y 이퀄 0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이 사이 어딘가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몇 번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잖아. 실근의 개수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필수예제 2번 보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a 이퀄 제로에 이거의 근이 첫 번째 3개 간단하게 쓸게요. 두 번째 그 다음 2개 그 다음 몇 개? 1개 이렇게 되려면 a 값이 각각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 값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얘를 전체를 fx로 놓는 건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여기서는 약간 선생님들한테 팁을 받는 게 편하죠. 이게 a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 함수값을 구하더라도 이 자리가 전부 다 a가 끼어 있는 채로 계산이 될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해됐죠? 그게 너무 불편해져요. 그래서 얘는 약간의 꼼수를 씁니다. 이렇게 여기는 상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놓고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얘를 g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수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얘처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gx 이퀄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 얘가 완벽하게 내가 a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 군더더기 없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f 프라임 x를 계산해 볼까요? f 프라임 x 내가 지정한 요거를 fx라고 했을 때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3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자리가 0이고 이 자리가 2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자리는 0 집어넣었을 때니까 요거에다 0 집어넣었을 때니까 0이에요. 이 자리는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A가 이렇게 가로지를 텐데 A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 A에 따라서 몇 번 만나는지가 바로 눈으로 확인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1, 2, 3 세 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기가 두 번 만나는 곳이 A가 0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예요. 이때 두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세 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A로 따지면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클 때죠. 이렇게 엄청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만나는 거는 이 위에 있을 때죠. A가 아니면 아예 밑에 처박혀 있거나. 그래서 그때 A는 0보다 아예 커버리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아싸린 작아지든지 이렇게 되면 한 번 만나는 거죠. 요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선생님으로부터 알아야 될 팁은 뭐냐? 아,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놓고서 쭉쭉쭉 그려버리면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지. 이게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배워야 될 팁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팁을 극대화한 애가 있어요. 이 팁을 극대화한 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런 문제 형태가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필수예제 3번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필수예제 3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내가 이걸로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이 나오긴 나오는데 세 개가 나오는데 근이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세 개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2개, 마이너스로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부호까지 지정해 주는 경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 개는 세 개인데 즉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존재하는 건 맞는데 플러스로 2개 나오고 마이너스로 하나 나오려면 A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X축, Y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다시 그릴까? 다시 그려. 무더기를 만들고 있었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게 얼마였어? 0이요? 0이요? 0? 여기가 2? 여기가 얼마? 아까 얼마였어요?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제대로 그림을 그리라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자리가 마이너스 4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세 개는 세 개인데 플러스로 2개 나오고 마이너스로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건 뭐야? 여전히 A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플러스 영역에서 두 번 만나고 마이너스 영역에서 한 번 만나겠지. 내 말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게 그 뒤에 나오는 필수예제 3번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이 한 개 있는데 그 한 개가 마이너스 근이어야 된다라고 지정하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이 한 개예요. 한 번만 만나야 돼요. 그럼 여기 위에 있든지 여 아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영역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A가 어떻게 돼야 돼? 아,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의 위치까지 그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내 말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한 통속입니다. 그림을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냐의 차이지 모든 문제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따지는 거. 이거를 그냥 다른 과제에서 물어보면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도 볼까요? 이게 똑같은 건지?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미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염두에 두고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등식도 볼까요? 자 보세요. 그 몇 페이지죠? 페이지 몇 번이에요? 123페이지 봐보세요. 123페이지 몇 번이냐면 필수 예제 4번입니다.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모든 실수 x에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3x 4제곱에 마이너스 8x 세제곱에 플러스 a라는 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됩니다. 얘가 성립한다. a가 도대체 얼마여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을 얘를 fx로 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등식의 의미가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야 했을 모든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조차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이 흰색으로 쓴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얘가 fx가 그럼 전체 x의 범위도 없어. 모든 실수에서니까 어떻게 최소값이 존재하냐? 얘는 3차가 아니라 4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4차 함수를 머릿속에 로딩 해보세요. 로딩 띄워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든지 양수니까 이렇게 W로 생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네 개 중 하나였잖아. 얘네들은 항상 최소값이 있어. 항상 최소값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들어가 보면 되겠죠? 얘를 fx라 생각했으니까 f 프라임 x는 1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4x 제곱으로 끝났고요. 따라서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예요. 자,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x가 0인 게 근인데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중근입니다. 중근이라 하면 접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얘 3차죠? 3차인데 0에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 제곱이지 완전 제곱이지 완전 제곱이라는 건 중근이라는 뜻이고 중근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x축하고 접했다는 뜻이야. 그거를 살려서 그려야 돼. 오케이? 따라서 쟤를 그릴 때 3차가 이렇게 생겼어. 양수기 때문에 0이 먼저 나오고 2가 나중에 나오니까 0과 이 자리는 여기야. 내가 얘기한 건 중요한 건 이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0에서 접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더라고. 이게 f 프라임 x의 모습이라고. 이게 왜 중요한데? 여기 접했으니까 극대 극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렇게 그렸어. 내 실제 함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 감소, 다시 증가.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프 패턴이 여기가 접한 것 때문에 이렇게 생겨야 된다. 정확하게 그려줘야지. 그러면 이 함수에서 가장 작은 자리는 눈으로 봐도 어디야? 이 자리야. 이 자리가 제일 작아. 언제 이때? 여기가 왜 2예요? 여기 왜 2야? 여기가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말렸어요? 잘못 썼잖아. 여기가 x가 2자리죠. 니네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구나. 생각이라고 안 하고 여기 잘못 그렸는데 아유 x가 2일 때야.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48 마이너스 64 플러스 a 마이너스 뺄셈 좀 해줘봐. 64에서 48 빼면 얼마야? 6 16? 맞아요? 16?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 자리의 값이 a-16인 거예요. y 값으로.
이게 제일 작은 값인데 이 작은 값조차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16보다 커야 됩니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최대 최소예요. 근데 최대 최소를 할지라도 그냥 다 그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조금 스마트하게 한 거죠. 멋있게. 부등식인데 얘를 인수분해할 생각 안 하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번역하면 그 함수의 가장 작은 값조차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만 예쁘게 잘 해주면 그림으로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미분을 만약에 선행으로 배웠다고 치면 걔한테 최대 최소 문제는 껌이죠.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고생하면서 조립제법 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서 부등식을 풀은 그 과정을 미분을 배운 학생이면 그냥 그림 그려서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훨씬 쉽게. 내 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걸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되게 피곤한 거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정식 부등식을 넘나들면서 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개씩 빼놓은 게 있어요. 지금 빠진 애들이. 그 빠진 애들은 약간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간 애들인데 그 한 발짝 더 들어간 게 부등식은 모르겠지만 방정식은 매우 중요한 한 발짝이에요. 그 한 발짝을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